외로움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곤 한다. 내 주변에는 항상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외로움이 나의 삶을 떠나지는 않는다. 모임 후에 집에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곤 한다.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을 느낄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해본다. 소셜 미디어 속 지인들의 삶을 보면서 유대 관계를 느껴보기도 한다. 에리 프롬은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하여 자신만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에리 프롬은 역설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왜 외로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혼자가 되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설명해 보려고 한다. 나의 인생은 오직 나만의 것이기에 철저히 혼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오로지 스스로만 알 수 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다. 음식의 맛이 주는 경험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더라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게 나와 타인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장 가깝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조차 알고 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가족도 나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나는 나만의 문제가 있고 타인은 각자의 문제와 다양한 조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다. 내 상황과 감정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거기다 에리 프롬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가 외로움을 더 증폭시킨다고 말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선택에는 자유가 있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내가 짊어져야만 한다. 성인 이전에는 부모님이라는 의존할 대상이 있겠지만 어른이 되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만 남는다. 회사를 창업한 사장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떠안기 때문에 외롭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나 혼자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되어 외롭다. 인생이 안정적이고 평안하다면 삶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생이란 막연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오늘 잘 나간다고 해도 내일 당장 무너질 수 있다. 물론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확실한 결론이 있다. 하지만 죽음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삶은 그저 막연할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고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삶을 꾸려나가고 싶기도 하다.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소용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있더라도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고민들은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난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얻기도 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스스로가 책임지게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 모른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삶에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내가 결정했던 선택의 결과가 나의 삶을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내가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지루하고 힘든 삶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마치 감옥과도 같이 숨막히는 시간들만 이어질 것이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나의 선택들로 채워가기 때문에 나만의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그 여정에 외로움이 있겠지만 그만큼 삶은 선택의 자유로 가득하다.
하지만 삶이 자유로운 만큼 우리는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인간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불확실한 사회로 내던져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내 인생에서 선택과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삶이 막연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외로움은 나에게 큰 고통이 된다. 에리 프롬은 막연하고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삶에서 혼자인 듯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 외로움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에는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혼자인 듯한 느낌이고, 두 번째는 인생 자체가 막연하고 불확실하다는 속성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사람들은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덜해지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삶의 불확실함이 줄어드는 것이다. 에리 프롬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카페들과 모임들은 외로움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은퇴 후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는 목적의 네이버 카페가 있다면, 게시된 글은 은퇴 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로 가득하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나 혼자만의 생각들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은퇴 이후 불확실함에 대해서 해소되기 때문에 외로운 감정이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카페 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연결되고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덜해지게 되는 것이다. 바다에 돛담배 하나만 떠 있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서 불안하고, 불안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하지만 여러 개의 배를 같이 묶어 바다에 함께 떠 있으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연결을 통해서 불확실함도 줄어들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외로움이 감소하는 것이다. 에리 프롬은 사람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한 방법에는 술과 도박, 그리고 게임 등이 포함된다. 술을 마시고 게임을 즐기면서 내가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존재라는 사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 술에 취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시간 동안은 내 자아가 괴로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루 종일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지속 시간도 짧고 건강을 좀먹기만 한다. 이런 활동들에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핸드폰이나 게임 없이는 5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하거나 회사 또는 성공에 더 집착하게 되고 종교에 의존하여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술이나 도박보다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온건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누군가와 공감의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결국 그 집단의 논리에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 회사에 속하건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그에 맞는 가면을 써야 한다. 나의 생각이나 개성은 억누르고 집단의 의견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것에 머물러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이 생긴다. 나보다 더 큰 집단이 나에게 맞추어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누르면서 집단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 나를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는 돈을 벌고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이다. 회사에서는 개개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어떤 부서에 적합한 사람이며 얼마나 성과를 창출하는지에 집중한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지워지게 된다.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을 잊는 대가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 속해 있을 동안은 잠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지만 혼자가 되면 어느새 외로움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찾아온다. 심지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에리 프롬은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외로움의 원인인 세상과의 단절이 사라진다. 에리 프롬은 세상과 연결성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창작 활동과 사랑을 추천했다. 창작이라는 활동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마음껏 느낄 수 있고 세상과 연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내가 창작자라는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세상과 내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창작 활동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결과물을 내놓는 순간 그림을 통해서 세상과 내가 연결된다. 누군가에게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저 이 세상에 내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내가 연결되는 경험이 생긴다. 어떤 것이든 거창할 필요는 없다. 그저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해도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쓰는 글 한 줄, 일기만으로도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에리 프롬은 또 한 가지 연결의 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한다. 여기서 사랑이란 연인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다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프롬이 강조한 사랑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프롬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들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힘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주체로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심하게 의존하고 집착한다면 그 사람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는 없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랑하는 능력의 전제 조건이다. 나 홀로 우뚝 서고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한 방법에는 명상이 있다. 실제로 에리 프롬도 일상 중에 호흡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내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다. 그리고 세상은 끝없는 불확실함으로 우리에게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음을 느끼기에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은 더 커져간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위하여 창작 활동과 사랑을 강조한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세상에 당당히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홀로 우뚝 서게 되어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에리 프롬이 그랬던 것처럼 명상이 그 길을 돕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오늘도 나 홀로 당당히 내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 외로움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갑자기 찾아오곤 한다. 내 주변에는 항상 가족들과 친구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외로움이 나의 삶을 떠나지는 않는다. 모임 후에 집에 돌아오면 나도 모르게 쓸쓸한 기분이 들곤 한다. 가끔씩 찾아오는 외로움을 느낄 때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보다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해본다. 소셜 미디어 속 지인들의 삶을 보면서 유대 관계를 느껴보기도 한다. 에리 프롬은 인간이 느끼는 외로움에 대하여 자신만의 관점으로 설명한다. 에리 프롬은 역설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있어야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는 왜 외로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해야 인생에서 혼자가 되더라도 잘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하여 설명해 보려고 한다. 나의 인생은 오직 나만의 것이기에 철저히 혼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오로지 스스로만 알 수 있다. 맛있는 식사를 하고 있다. 음식의 맛이 주는 경험은 온전히 나의 것이다. 나의 경험과 생각을 누군가에게 전달하더라도 나와 똑같이 느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게 나와 타인은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온 가족도 마찬가지다. 내가 가장 가깝고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가족들조차 알고 보면 내가 모르는 부분이 많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가족도 나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운 건 마찬가지다. 나는 나만의 문제가 있고 타인은 각자의 문제와 다양한 조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문제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들은 온전히 나만의 것이다. 내 상황과 감정을 완벽하게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거기다 에리 프롬은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가 외로움을 더 증폭시킨다고 말한다.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면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선택에는 자유가 있지만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전히 내가 짊어져야만 한다. 성인 이전에는 부모님이라는 의존할 대상이 있겠지만 어른이 되면 인생에서 내가 선택하고 책임져야 하는 것들만 남는다. 회사를 창업한 사장이 기업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온전히 떠안기 때문에 외롭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도 나 혼자 최종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지게 되어 외롭다. 인생이 안정적이고 평안하다면 삶에서 선택하는 것들이 덜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인생이란 막연하고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당장 내년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오늘 잘 나간다고 해도 내일 당장 무너질 수 있다. 물론 인생에는 죽음이라는 확실한 결론이 있다. 하지만 죽음이 언제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지 전혀 모른다. 그래서 삶은 그저 막연할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을 그만두고 버킷리스트를 채우는 삶을 꾸려나가고 싶기도 하다.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이 소용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는 일이다. 지금까지 모아놓은 재산이 있더라도 회사를 그만두는 선택이 경제적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삶의 변화를 주는 것이 쉽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삶의 고민들은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난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얻기도 하겠지만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선택이고 그 결과는 스스로가 책임지게 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나에게 생길지 모른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도 있다. 아직 삶에서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좋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내가 결정했던 선택의 결과가 나의 삶을 지금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만약 내가 죽는 날까지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지루하고 힘든 삶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마치 감옥과도 같이 숨막히는 시간들만 이어질 것이다. 인생이라는 여정을 나의 선택들로 채워가기 때문에 나만의 이야기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비록 그 여정에 외로움이 있겠지만 그만큼 삶은 선택의 자유로 가득하다. 하지만 삶이 자유로운 만큼 우리는 불확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인간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불확실한 사회로 내던져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내 인생에서 선택과 책임은 온전히 나에게 있기 때문에 외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삶이 막연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국 외로움은 나에게 큰 고통이 된다. 에리 프롬은 막연하고 불확실함으로 가득한 삶에서 혼자인 듯한 느낌을 느끼는 것이 외로움의 본질이라고 말한다. 결론적으로 내가 외롭다고 느끼는 것에는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다. 첫 번째는 내가 혼자인 듯한 느낌이고 두 번째는 인생 자체가 막연하고 불확실하다는 속성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속성 때문에 사람들은 외로운 감정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서 내가 혼자라는 느낌이 덜해지고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배우기 때문에 삶의 불확실함이 줄어드는 것이다. 에리 프롬에 따르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무수히 많은 카페들과 모임들은 외로움과 관련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은퇴 후의 일상과 생각을 나누는 목적의 네이버 카페가 있다면 게시된 글은 은퇴 후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들로 가득하다. 서로의 일상을 나누면서 나 혼자만의 생각들이 아니라 나와 같은 상황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것에 위로를 받고 은퇴 이후 불확실함에 대해서 해소되기 때문에 외로운 감정이 줄어든다. 다시 말하면
카페 안의 공동체를 통해서 나와 비슷한 환경의 사람들이 연결되고 서로 공감하기 때문에 외로움이 덜해지게 되는 것이다. 바다에 돛담배 하나만 떠 있으면 작은 바람에도 흔들려서 불안하고 불안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하지만 여러 개의 배를 같이 묶어 바다에 함께 떠 있으면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게 된다. 그렇게 연결을 통해서 불확실함도 줄어들고 생각을 공유하면서 외로움이 감소하는 것이다. 에리 프롬은 사람은 외로움을 잊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다고 설명했다. 외로움을 잊기 위한 방법에는 술과 도박, 그리고 게임 등이 포함된다. 술을 마시고 게임을 즐기면서 내가 세상에 혼자 내던져진 존재라는 사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다. 술에 취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시간 동안은 내 자아가 괴로운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튜브나 소셜미디어도 여기에 포함된다. 하루 종일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서 외로움을 달래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활동들은 지속 시간도 짧고 건강을 좀먹기만 한다. 이런 활동들에 의지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핸드폰이나 게임 없이는 5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하거나 회사 또는 성공에 더 집착하게 되고 종교에 의존하여 외로움을 달래기도 한다. 술이나 도박보다 상대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온건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있다.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누군가와 공감의 관계를 이어나가려면 결국 그 집단의 논리에 나를 맞춰야 되기 때문이다. 회사에 속하건 어떤 특정 커뮤니티에 가입하면 그에 맞는 가면을 써야 한다. 나의 생각이나 개성은 억누르고 집단의 의견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아닌 것에 머물러 있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외부에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 사이에 괴리감이 생긴다. 나보다 더 큰 집단이 나에게 맞추어 주지 않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누르면서 집단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 나를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는 돈을 벌고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이다. 회사에서는 개개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오로지 어떤 부서에 적합한 사람이며 얼마나 성과를 창출하는지에 집중한다. 그렇게 나라는 사람이 지워지게 된다. 다양한 커뮤니티에 속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외로움을 잊는 대가로 나라는 사람의 존재감을 낮추는 것이다. 그리고 어딘가에 속해 있을 동안은 잠시 외로움을 잊을 수 있지만 혼자가 되면 어느새 외로움은 다시 기지개를 켜고 찾아온다. 심지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로움이 가시지 않을 때가 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에리 프롬은 내가 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외로움의 원인인 세상과의 단절이 사라진다. 에리 프롬은 세상과 연결성을 갖기 위한 방법으로 창작 활동과 사랑을 추천했다. 창작이라는 활동은 나라는 존재 자체를 마음껏 느낄 수 있고 세상과 연결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내가 창작자라는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만들고 그 결과물을 통해서 세상과 내가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는 것이 창작 활동이 될 수 있다. 내가 그림을 그리고 결과물을 내놓는 순간 그림을 통해서 세상과 내가 연결된다. 누군가에게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고 그저 이 세상에 내 결과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세상과 내가 연결되는 경험이 생긴다. 어떤 것이든 거창할 필요는 없다. 그저 사소한 것이라도 내가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만 해도 된다. 그걸로 충분하다. 내가 쓰는 글 한 줄, 일기만으로도 창작물이라고 볼 수 있다. 에리 프롬은 또 한 가지 연결의 방법으로 사랑을 제시한다. 여기서 사랑이란 연인 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상과의 연결을 느낄 수 있다면 형태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그리고 프롬이 강조한 사랑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다. 프롬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해야 남들을 향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사랑하는 힘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주체로 혼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타인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연인이나 가족 사이에서 누군가에게 심하게 의존하고 집착한다면 그 사람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는 없다. 집착은 사랑이 아니다. 그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행동에 불과하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사랑하는 능력의 전제 조건이다. 나 홀로 우뚝 서고 진정한 내가 되기 위한 방법에는 명상이 있다. 실제로 에리 프롬도 일상 중에 호흡에 집중하고 온전하게 내가 되기 위한 시간을 많이 가졌다. 우리는 이 세상에 던져졌다. 그리고 세상은 끝없는 불확실함으로 우리에게 불안과 외로움을 느끼게 한다. 불확실한 세상에서 나라는 존재는 세상과 단절되어 있음을 느끼기에 외로움과 불안한 마음은 더 커져간다. 그래서 에리 프롬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위하여 창작 활동과 사랑을 강조한다.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는 세상에 당당히 홀로 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세상에 홀로 우뚝 서게 되어 진정한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에리 프롬이 그랬던 것처럼 명상이 그 길을 돕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오늘도 나 홀로 당당히 내가 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